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 시기보다도 매수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분양권은 준공 때까지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놓으면 최소한 준공 때까지 가면 분위기가 중간 이상은 가더라고요. 근데 분위기 좋을 때 사놓으면 내가 잔금 칠 때 되면 분위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123님이 이제 우리 방송 하자 말자. 인사보다도 질문을 먼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십시오. 자, 할타 소장이 고분양가 하이엔드는 투자로 먹을 게 없다던데 실거주 할 거 아니면 실거주 할 거 아니면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고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죠. 최근에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냥 입지 따라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자면 우리가 또 조금 과거로 돌아가는데 부산의 약간 하락의 끝을 알리는 바닥의 끝을 알리는 분양이 대연 DIL이 있었거든요. DIL이 8억대 분양을 할 때 사실은 적정가가 저는 한 7억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대연롯대가 6억대고 근데 잔금이 이게 길게 남으면서 사람들이 당장에 부산이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투자금 작은 돈으로 좀 살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는 DIL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품이 조금 있긴 했지만 뭐 완판이 돼버렸죠. 결국에는 프리미엄도 붙고 그러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대연혁신도시가 또 수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정롯데가 또 있죠. 양정롯데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1억 이상은 좀 비싸게 나온 거 아닌가 싶었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시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 당시 비쌌던 게 지금 시세가 돼가고 있고 DIL은 이미 거의 그냥 시세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세로 자리를 좀 잡았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시세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르웰 같은 거 비싸게 분양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84 기준에 뷰 안 나오는 것도 106대 1로 분위기가 좋았고 프리미엄도 붙었다 하더라고요. 프리미엄도 꽤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천 서밋도 이제 300대 1 이래 나오면서 326대 1 최고 326대 1 나오면서 또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피도 좀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입지가 좋은 곳은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근데 전세가가 부산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좀 계약금 5%제 또 중도금 무이자 해가지고 당장의 초기 투자금을 낮춰서 입주를 길게 해서 가져가니까 건설사도 이걸 아니까 고분양가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입지 좋은 데는 이게 시세가 될 것 같고 고분양가인데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시세가 되려면 한참 걸리거나 못 미치겠죠. 근데 이런 데는 신축이 귀한데 신축밭에다가 부산에서 흔히 1급지라고 불리는 이런 곳에 옮기 때문에 저는 고분양가라도 결국에는 또 이게 완판이 되고 점점 결국에는 나중에 시세 상승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큰 고분양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소폭 좀 비싸거나 혹은 이제 옵션비까지 하면 괜찮고 저는 그것까지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지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려볼까요? 네. 자, 고분양가 하는데는 투자로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실거주가 아니면 먹을 게 없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볼게요. 투자가 아닌,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를 해가지고 갭 투자나 또는 이제 피 투자죠. 네. 이제 5%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솔직히 입주 전까지 먹어봤자 1년 안에는 77%예요. 네. 피가 1억부터 봤자 2,300만 원밖에 못 먹어요. 네. 물론 뭐 방송으로 말 못하지만 뭐그 다른 게 있겠죠. 일단 이제 딱 그 계산하면 그밖에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석대로라면 그죠. 가면은 예를 들어 가면은 조금 장기로 가가지고 얘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당장에 그냥 피파리 해봤자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해봤자 2,300, 77% 내야 되고 2년 뒤에 66%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으로 다 뺄게요. 네. 이제. 그러면은 만약 갭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입주 당시에 갭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일대에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한 7억 가죠. 네. 7억 정도. 그럼 얘가 이제 29년
7월 입주인데 요때 얘가 그럼 전세가를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얘가 한 13억에서 15억이란 말입니다. 8살 기준으로. 그럼 전세가가 제가 그냥 단순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3년, 4년 뒤에 전세가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시세로 꾸준히 오른다고 봤을 때 저는 10억의 상승을 넘기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 9억에서 많게는 10억, 8사로 9억, 지금 7억이니까 신축발로 9억, 10억, 10억 넘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시장의 조화가 전세가 지금 전세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뭐, 좋다 10억까지 볼게요. 그럼 투자금 3억 들어가요. 음. 그래 봤을 때, 그럼 3억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더 이제 수익이 나올 거자는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지금 13억에서 15억인데 그러면은 30년대 지금 상승자 뭐 30년대 또 오를지 또 반등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얘가 13억에서 15억인데 3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를 해야지 내가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걸 한번 각자 계산을 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당시에 마린자이 같은 경우 분양가가 그때 5억 9,900이었어요. 네. 6억을 안 넘었거든요. 입주 때 10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8억까지 갔죠. 네. 18억까지 가고 지금은 다시 빠졌지만 14억에서 15억 정도의 그 정도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6억 분양 받았는데 더블 이상 났어요. 네. 14억 지금 갔어요. 세금 반 내도 그러니까. 세금 반 내도 3, 4억 그건 넘는 거예요. 맞죠? 예. 저는 말씀대로 단기 투자로는 단순히 P8이로는 돈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뉴도 그렇고 P8이는 돈이 안 돼요. 그냥 용돈 조금 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있는 하이엔드 좋은 거 대장급들은요. 최대한 저는 무조건 계약을 친다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2년을 해가지고 딴 거 다 날리고 이러다 비가서 날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뭐 내가 실거주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전세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을 버텨가지고 비과세를 만든다면 충분히 수익률을 예를 들어 저는 정고점이 8살 기준으로 18억을 찍었었는데 부산이 저는 이번 상승장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에 70억개 찍었으면 부산은 18억 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뭐 72억도 찍었더라고요. 70억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얘도 그렇고 남천 서밋도 그렇고 로웰도 그렇고 무조건 뭐 단타로가 치고 빠지면 아까운 녀석이에요. 무조건 내가 피를 주고 살 생각도 있거든요. 돈 말씀은 이 세계 중에. 그래서 무조건 1년 이상 보유한다면은 충분한 보상은 수익률은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단기 투자로 피 먹고 빠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세금도 너무 크고 또 좀 아쉽지만 이제 입지 좋은 것은 충분히 잔금 치고 또 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비싸다라고 하면 주변 아파트를 또 공략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까 남천섬이 분양하고 나서 주변 시세 다 올렸어요. 그렇죠. 예, 지금 4천 분양했어요. 네. 주변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영향감이 영향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좀 아는 사람끼리 했던 이야기가 어제 잠깐 했지만 신축 분양을 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 당첨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주변을 좀 잘 안 보거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막상 이제 당첨이 안 돼서 내가 그러면 매매라도 해야 되나 해서 보니까 피가 좀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옆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남천 서밋의 사실 최대 수혜주가 그 용호동 W, 그 다음에 삼익비치 이런 거였거든요. 삼익비치 매물 많이 줄어들었고 W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실가만 해도 억 단위가 올랐어요. 거의 뭐 2억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야, 이래 보면 이것도 맞죠. 주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동이 이제 좀 너무 좋은 점이 금액대별로 너무 다양하게 다 있어요. 이래 봐도 싸요. 네, 그러니까 맞죠. 이 다른데 저는 이제 저가 아파트보다는 여기 보시면 4억대도 있고요. 30평대에 4억입니다. 아까 피오레도 30평대 4억이고 5억대도 있고 6억대도 있고요. 또 6억대도 있고 이런 거 5억대도 있고 4억대도 있습니다. 평수를 낮추고 하면 또 계속 금액이 다운되는 것도 있고 또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왕자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해운대 우동은 그냥 계속 부산 사람이라면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네. 아까 고재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임장 코스 얘기하실 때 힌트를 드렸어요. 네. 그걸 왜 우리가 돌겠습니까? 변화를 보면서.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임장 오신 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부산 사람이라면 하나 지금쯤 점 찍어 놓으면 너무 좋은 것들이 꽤 많죠, 여기는. 네. 자, 다음 털보님.
대강 로제비앙 지금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30년이 중가? 거의 29년 30년 네, 29년 말이었나 한번 봅시다. 대강 로제비앙에서 29년 3월이네요. 그때 분양 당시에는 참 길게 남았었는데 국가 분양했잖아요. 그때 말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점점 이것도 이제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게 대가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바로 좀 고분양가입니다. 입지 좋은데 고분양가는 금방 이게 시세가 될 거고,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 명륜힐스라든지 명륜 아이파크 2차 혹은 1차 뭐 이런 거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여윳돈이 없다. 그래서 계약금 5% 플러스 잔금 때 내가 좀 여윳돈이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봐야 되겠죠.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잘못하면 약간 계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의가 요새는 또 귀하잖아요. 그래서 또 지인분들 중에서,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이게 그 당시에는 좋아 보여서 샀다가 이제 더 좋은 게 계속 분양을 하니까 명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양권 상태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8%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고분양가인데 8%를 내고 들어가면 입주하고 한 바퀴 돌려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8%를 이미 떼버리면 너무 크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또 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소액 투자하실 분들이 봐야 되고, 소액 투자하실 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그 외 분들은 조금 아깝다. 제가 조금은 제가 좀 안심은 녀석이에요. 그렇죠. 먹을 게 없다기보다는 명의나 명의 기회 비용 대비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근데 미리 얘기했다가 나중에 차 많이 올라 버리면 많이 욕 많이 들어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욕을 듣더라도 얘가 많이 오른다면 딴에 더 올라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다음 삼송 일정님. 인기 있는 신축이 준공까지 3년 걸린다고 하면 분양권을 매도하기 제일 좋은 적기가 언제일까요? 통상적으로. 요것도 이제 너무 케바케입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이제 좋을 때는 이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쭉 오르고, 그다음에 입주장 되면 뭐 금매 나온다 하지만 분위기 좋을 때는 잘 안 나옵니다. 나와도 금방 해결이 되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다 꺾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 시기보다도 매수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분양권은 준공 때까지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놓으면 최소한 준공 때까지 가면 분위기가 중간 이상은 가더라고요. 근데 분위기 좋을 때 사놓으면 내가 잔금 칠 때 되면 분위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 부산 시장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젠가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정고점으로 봤을 때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와 대현 혁신을 비교했을 때 아시아드 코오롱이 정고점이 더 높았던 것 같은데, 현재 두 아파트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대남 라인에 신축이 많이 들어오며 이번 상승장에는 대현혁신이 더 많이 오를지, 아니면은 아시아드의 힘으로 코오롱하늘채가 더 치고 갈지 두 분의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어렵다, 맞죠? 이게 참 오르는 게 시장 반등될 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등하거든요. 뭐 이번에는 솔직히 보면은 해운대는 안 올랐는데 사이동이나 남천동 일대 학군지가 먼저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운대 우동이라든지 그쪽에 애들이 지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렇게 올랐는데 어떨 때는 또 이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딱 어떻다는 정답이 참 없거든요. 그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떻게 오를 것 같아요? 우선은 요게 이제 11억 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9억 중반에서 이제 동호수 좋은 거 기준으로 이제 이게 대단지다 보니까 뒷동은 좀 싸고 앞동은 좀 비싸고 이렇거든요. 9억 중후반 이래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는 저는 신축벌이 있잖아요. 11억 3천으로 해서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8억 중후반이니까 1억 정도 싸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못 놀랐던 게 신축 대단지부터 움직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대연 DIL이 들어오면서 대연 DIL이 8억 이제 한 8억대 분양을 했는데 피가 붙으면서 얘가 거의 9억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10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어요. 몇몇 동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야, 이 입지에 대비 그러면 차라리 구축이라도 요 입지가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랑 임장을 갔을 때 한 분 한 분 물어봅니다. 그래서 DIL 신축 살래, 대연혁신 구축 살래 하면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은 대연혁신 구축을 요거를 현장을 돌아보고서는 물론 이것도 입주하고 분위기가 바뀌면 또 바뀌겠지만 현장을 돌아보고서는 그냥 입지의 대연혁신을 또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DIL의 버프를 받으면서 대연혁신이 먼저 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롱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카운티 입주가 있었고, 이거 끝나니까 그전에는 동네아가 있었고, 끝나니까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가 한 권역으로 해서 대단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 못 올랐었는데 이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아시아드 고롱안을 제가 과거에 여기 레이 1단지랑 좀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레이 1단지 대비도 얘가 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이긴다는 좀 신의 영역인 것 같고 그 비슷하게 가는 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중에 좀 많이 빠진 거를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아주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연혁신만 막 올라가고 아롱이만 못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뒤집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 있었고 대연혁신은 구축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축발을 좀 보정하면 대연혁신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입지는 대연혁신이 좀 더 좋은 거고 신축발은 이게 좋은 거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서 이제 아까 들어보면 DI라고 힐스테이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DI를 선택할 거냐 힐스테이트를 선택할 거냐고 얘기했을 때 입지적으로는 힐스테이트가 훨씬 낫잖아요. 네. 근데 이제 DI는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신축발이거든요. 네. 걔가 과연 늙어갔을 때 구축이 돼갈 때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표가 나요. 그렇죠. 결국은 그 입지는 배신 안 하거든요. 네. 근데 JIL이 늙어가 버리면 그 입지는 물론 이제 JIL도 가만히 있지 않게 주변이 또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원래는 JIL 자리가 시객보리레가 굉장히 조금 낙후된 동네였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JIL이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입지적으로는 대연동하고 여기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동네.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아직도 주변 환경이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많이 낙후된 동네예요. 문현동 쪽에. 근데 물론 문현동이 또 싹 다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같은 연식에 늙은애라면 쳐다도 보겠죠, 뒤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이길지는 뭐 좀 소폭 차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벌어졌다가 좁아졌다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빠진 거를 투자로 보신다면 많이 빠진 거를 보면 되고 실거주를 보신다면 내 성향에 맞는 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우리가 매주 월요일 이제 5시경에 최대한 좀 시간을 빼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사실은 우리 또박이님이랑 녹화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질의응답을 해드리려고 라이브를 하게 됐거든요. 예, 요거 이제 채널 안 닫고 볼 수 있게 열어놓을 테니까 계속 복습해서 보시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 이번 주 일요일 임장 프로그램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참여 가능하니까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하셔서 현장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못다한 질의응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 9월 28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 답사는 저희가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동백역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우마리나 한번 보고요. 경남마리나랑 대우마리나 3차, 그다음에 경동마리나, 그다음에 이제 거리상 여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 마린시티도 상대적으로 또 괜찮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또 괜찮아서 여기 마린시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여기 올림픽타운 및 대우동삼, 그다음에 해운대 자이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와서 센텀 4만 3호 가든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한 2km 정도.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면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질의응답 및 혹은 우리 온-오프 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이 카톡방에서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얼마냐? 55,000원입니다. 55,000원이고, 자, 금방 코스 설명드렸고, 저하고 또박이님하고 우리 강장군님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저랑 상담 받으려면 한 22만 원 이렇게 또 비싸니까 오히려 여기 오셔가지고 질의응답도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여기 고정 메시지로 남겨놓겠습니다.